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록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교단일기 쓰는 거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많죠.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계적으로 쓰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따라하면 감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치고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편적 교사들을 위한 이 교단일기 쓰기에 대해 뭔가 조언이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라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단 그 좀 더 본질로 가서 기록을 왜 기록해라고 하면 맨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보시면 저는 수업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할지를 계획을 해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블로그에 미리 뭐 그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로 딱 써요, 대략. 이렇게 하겠다. 두 번 이제 한번 봤죠. 그 수업을 실제 해요, 3번.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했던 걸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뭐 AI처럼 하든 아니면 감정을 담아서 하든 4번 봤죠.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수업을 한다면 저는 예전 걸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레퍼런스. 그럼 저는 하나의 수업으로 5번의 이 곱씹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이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비슷한 학년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그 수업은 제가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뭐 자료가 있든 없든 해봤던 것들이 다 남아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매번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전 과목을 다 쓰긴 하지만 저도 생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발언, 이거 다운표 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넣으면 그것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건 다 안 합니다. 제가 한 것만 써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타협을 한 거죠. 지속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기록을 하신다면 각자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막 기억을 더듬어야 돼서 해야 된다. 아니면 촬영한 걸 다시 보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지속하려면 좋아해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데 나는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기록하는 거죠. 나는 미술만 좋아한다. 미술만 기록하는 거. 아이들하고 뭐 놀았던 것만 기록하고 싶다. 그런 것만. 아니면 학급 운영 파트만 기록하고 싶다. 그것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게 지속에 유리하대요. 글로 쓰는 걸 내가 잘한다. 좋아한다. 그럼 글로 쓰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밑에다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 아니면 영상도 괜찮고. 세 번째는 힘들면 지속 못한대요. 반대로는 힘을 얻으면 지속할 수 있대요. 네, 그 세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잘한 게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록 안 하면 되니까. 아싸 휴식. 반대로 아니면 내가 좀 극복하고 싶은 걸 기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A to Z 한 게 그런 거예요. 난 청소가 잘 안 돼. 그러면 청소를 아이들하고 잘하기 위한 과정을 결론은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이 청소를 잘하게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반이 깨끗해져. 자동화가 돼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성취감이 있죠. 그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한 꼭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독서지도. 그 다음은 뭐 우유 먹이는 거 막 이런 게. 그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미랄쌤이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미랄쌤은 생긴 거랑 달리 엄청 디테일하게 감성적으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을 많이 초점 맞춰져 있는 느낌이면 달라져.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다릅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이런 스타일도 스타일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기 중심적이어서 제가. 천재라서.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 기록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내적으로 이제 쌓아가는 어떤 효능감 중에서 내가 잘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취감 위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느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있죠. 어떤? 그러니까 뭐 수업 같은 거 배분할 때도 이제 그 되돌아보는 장치잖아요. 이게 기록하니까.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나 프로젝트 잡고 쭉 기록해 나가는 거 영화를 찍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근데 저는 매일 일상을 기록하니까 그냥 일일 방송이에요. 그냥 아직 그냥 그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PD이며 작가며
연기자며 뭐 제가 다 해요. 스텝 제가 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 하루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업 준비하고 진행할 때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뭐 흐름 같은 게 눈에 확 들어와요. 확실히 반복하다 보면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시간 딱 맞아요. 웬만하면 일상 수업도 계획한 대로 그냥 거의 다 돼요. 그래서 계획한 거를 그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딱 하고 마지막에 딱 정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요. 딱 깔끔하게. 왜냐면 기록해보면 알아요. 이 정도 하면 딱 맞구나.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영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또 교단 일기 말고도 이제 수업 놀이 네네네. 이런 게 되게 관심 많으시고 또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수업 놀이가 뭔지부터 먼저 한번. 정의부터? 네.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배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 투입만 있지 그거를 처리하고 인출하는 과정이 매우 무척 부족해요, 아이들은.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글쓰기로 하시죠. 매우 좋은 방법.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뭐 공책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뭔가 배움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두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면서 오는 겁니다. 와, 오늘 진짜 대박. 같이 있는 거 배울 거야. 빨리 학교가 이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냥 오잖아요. 그냥 왜냐면 이제 의미의 다름은 필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필요를 못 느끼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한테 필요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못 들은 척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뭐라고요? 다시 막. 그 쉬는 시간 대보세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계단에서 뭐 하고 있죠? 막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그거 보면서 한 번만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기도 해요. 심지어 질문도 합니다. 우리 반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애들이 그 아이들이 필요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아닌데 아직 그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는 단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쳤지만 그게 배움의 세계로 잘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움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복을 또 해야 돼요. 의미를 느껴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재미거든요. 근데 재미는 엄청 웃기면 또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유머 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칭찬 받을 때 재미를 느낀대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만 아니면 어렵잖아요. 너 뭐해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이제 재미를 느끼냐면 참여할 때 재미를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수업의 키워드가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지 모르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있는 게 수업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놀이 형태는 아니지만 수업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가 살짝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반복했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럼 지금 아까 6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6학년. 지금 최근에 성공적인 수업놀이 사례 하나 소개. 저희 반 아이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저를 봐왔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다 좋아해요. 작은 학교인가요? 아니 4개 반이 있어요. 4개 반. 4개 반이어서 이제 저희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학년 전체가 같이 하는 활동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를 이미 잘 알고 있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 돼요, 매번. 네. 잘하면 돼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그 수업놀이를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잘해야 보통 좋아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좋아할 수 있지만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고 잘할 때 이제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놀이는 스포츠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를 그냥 하면 스포츠예요. 근데 중간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 코끼리 콜 돌면 놀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운이 들어가요. 이제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좀 낯선 도구들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규칙을 넣으면 놀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매번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은 잘했어요.
근데 내일은 이 친구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매번 성공하는 것도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했던 놀이 중에 이제 하나는 스파이 스무고개라는 놀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 질문하고 답하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피아형 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가 진행자면 제가 스파이에게 그 제시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는 이제 본인이 스파이인지 알고 남은 사람들은 한 명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서로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스 또는 노로만 답하거든요. 그러면서 범위를 좁혀가요. 스파이가 받은 제시어의 범위를 좁혀가서 제시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시어가 축구공이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먹는 건가요? 라고 뭐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아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음식은 다 제외되는 거예요. 교실에 있나요? 예스. 그럼 교실에 없는 게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원래 스무고개잖아요. 네. 근데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는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가 스파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이 제시어를 맞출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시간 제한 안에 친구들이 답을 못 맞추잖아요. 그럼 스파이가 지는 거예요. 맞췄는데 스파이는 자기가 스파이인지 안 들키는 게 스파이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안 들키는 거예요? 네, 저는 알죠. 근데 친구들이 스파인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아이들은 맞추고 싶어 하죠. 누가 스파이가 맞추고 싶어 하죠. 스파이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질문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가 이제 포인트죠. 아이들이 막 자꾸 산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 스파이가 갑자기 혹시 동그란 모양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네. 체육할 때 쓰는 물건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런 질문은 이중으로 머리 써야 근데 바보 같은 애들이 또 있어가지고 스파이보다 더 뭐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걸려요. 그 엄청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중학년이나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진행을 계속 하지만 6학년이기 때문에 그 진행을 아이들한테 이제 시켰죠. 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스파이가 누군지. 그 상태로 이제 해봤죠. 네. 같이 해봤죠. 팀원으로서. 네. 제가 스파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해보니까 너무 게임 잘 만들었다. 네.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하고 했던 거죠. 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어떤 과목이든 다 되죠. 그렇네요. 뭐 사회 시간에 배운 거, 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이렇게. 아니면 그냥 취향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계속 하자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자고 하죠. 계속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내일 또 다른 거 할 거니까 멈추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또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저는 멈추죠. 네, 멈추고 다른 거 하죠. 할 거 많아, 아이들아. 이것만 계속 할 거야 하면서. 진도도 나가야 돼. 네. 그럼 되게 소소한 건데 그 친구가 스파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모두에게 쪽지가 가죠. 모두에게 쪽지가 가고 그 아이만 이제 제시어가 있는 거죠. 간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 24장이면 23장은 그냥 빈종이에요. 네. 21장만 이제 당신은 스파입니다. 제시어는 무엇입니다.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만 주면 돼요. 네. 네.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 1년 내내 해도 다 못해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찾아보면 되나요? 네.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오시면 되죠. 책은? 있죠. 책도 많이 있죠.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책 한 권 소개를. 책을 소개해요? 부끄러우신가요? 책 한 권 소개 왜 띄워놓고 네. 어떤 책이 있을까요? 책은 뭐 근데 책이 완전히 수업놀이만 있고 뭐 그냥 교실놀이만 있고 분류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쓴 책이 뭐 여러 권이 있는데 학급 운영에 대한 책 있습니다. 승승장구 학급교예요. 허성환 선생님이랑 같이 쓴 거. 네. 그 다음에 놀이와 관련된 책이 또 몇 권이 있는데 이제 있어요. 아무튼 여기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띄우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만 좀 집중해서 쓴 책도 이제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냥 사지 마시고 블로그에 약간 고도의 마케팅인데.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네. 이런 마케팅. 안 사도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교단 일기를 쓰고자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조언,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선생님들이 저희 연구에도 그렇고 자기 브랜딩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교단 일기다 하면 누구, 수업 놀이다 하면 누구처럼 이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기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질문 자체가 그럼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는 게. 근데 보통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없는 전혀 경우 잘 모르는 없는 분들도 분. 있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찾으면 되니까. 트라이를 많이 해보시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인 게 그 남들이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해야지 브랜딩이 확실히 되긴 하죠. 팔리죠, 한마디로. 그쵸. 근데 그러려면 그걸 잘해야 돼요. 그쵸. 이미 있는 근데 사람보다. 거기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더 잘하면 돼요.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속하려면. 맞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디테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수학이면 그냥 수학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나는 도형만 그냥 좀 한다. 도형을 좀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한다.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디테일로 가는 게 요즘엔. 네. 저 같은 경우 놀이 같은 경우도 놀이를 뭐 몇천 개를 했겠죠, 저도. 네. 맨날 나오면 다 찾아봐요. 근데 저의 이제 주요 관심사는 놀이인데 그냥 제가 교실에 딱 아무 교실에 나 들어가요. 그리고 교실 한번 쭉 둘러봐요. 교실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체육관을 갑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체육관 보면 여기 뭐 훌라후프가 있네, 뭐가 있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걸 저는 약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구. 언제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도구가 없으면 맨몸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뭐 달리기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축구 해야 되고 그다음 농구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뭐 종이컵이면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뭐 한 100가지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거랑 또 콜라보, 뭐 탁구공이랑 종이컵이랑 만나. 그럼 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하는 걸로 가는 승부. 갑자기 저는 그분 떠오르요. 참새쌤이 떠오르는. 참새. 네. 1학년 네. 통합교과 이런 거. 아이들 그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갑자기 영상 편지 갑니까? 선생님 근데 그 실제로 다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만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놀이 형태로 만드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참고하시는 레퍼런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참고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게 과거형이에요. 참고를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천재여서 그건 아니고 우리 선배님 나왔다. 천재 나승 찾아봐요. 근데 웬만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선생님들이 많이 뭐 교구도 만들고 어떤 수업 방법도 만드는데 뭐 유튜브나 핀터레스트나 뭐 구글링 해보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또 사기도 해요. 야, 너 따라한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냥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자기가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 약간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료가 없는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놀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놀이를 일단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뭐 나온 연수라든지 책 같은 걸 보면 책을 요즘에 새로 나온 놀이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00페이지 놀이책이고 거기에 놀이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넘기잖아요. 새롭게 아는 게 하나나 있을까 말까요?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이미 새로 나온 책들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이미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러면 한계를 얻는 거예요. 저는 한계를. 근데 저는 그 한계는 왜 한계를 새로 알았을까요? 그건 저한테 매력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걸로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이 막 바꿔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배운 것도 꽤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혹시 GPT 사용해 본 적은 없으세요? 사용 안 해요, 저.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에듀테크나 AI 관심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 사업도 되게 교육부에서도 규모가 그걸 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히 그냥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가 그런 큰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막 큰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승빈 쌤은 좀 뭔가 애들 가르치거나 이런 거 관심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밀어붙이는 게 있는지. 그런 사용해 봤냐고 했는데 사용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 어떻게 써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있어봐. 그거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줘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거가 예시로 보여준 적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고 실제 저도 그 첫 번째 학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스마트 교육. 그다음에 그 대학원도 저 컴퓨터 교육과 나왔어요. 초등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교육과 나와서 뭐 했을까요?
컴퓨터 했어요, 거기서 다음 수업 준비했어요, 매일. 교수님한테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매력을 못 느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코딩을 하는데 영타로 막 이렇게 딱 쳐서 A4 반 페이지를 하면 엔터를 딱 치면 오류가 없으면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영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는 한 5분의 1 했는데 옆에 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야. 못하네. 그리고 꾸역꾸역 그분들 놀 때 저는 다 쳐서 엔터 쳤어요. 불이 안 들어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굳이 제가 전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많이 적용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그래서 이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우리 막 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저는 다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데 이제 저의 메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거에 관심사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걸 교육했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저는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립하면서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 안 했지만 그럼 자립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맞는 제가 교육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학년에 맞게끔 교육 과정에 맞게끔 아이들에 맞게끔 변형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확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맞이할 거예요, 계속.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었던 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게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매번 성공적으로 관찰하시고 경험했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AI부터 시작해서 막 투입한다 해서 아이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경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절대 안 해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검증도 안 돼 있고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가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열어주고 좀 소개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성공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선생님의 어떤 그 중심이 자립과 기업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AI나 에듀테크가 이 아이들이 자립하고 기여하는 도움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투입하겠죠, 저는.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뭔가 이렇게 저도 되게 혼란스러운 어떤 기술의 격변 과정 중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또 되게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아이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챗GPT 이거 한다는 게 좀 약간 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뭘 할 것인가? 사람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고 다른 친구가 잘했을 때 같이 박수 쳐줘야 되고 같이 기뻐하고 나눠 먹고 이런 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옛날 사람 갑자기 충격해지네요. 네. 근데 실제로 감동적이었네요.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근데 6학년 아이들 이번에 또 처음 만나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하는 마스크 안 벗잖아요. 아이들이. 전혀 안 벗고 딱만 보고.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승비 선생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떠든 적은 많은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인터뷰하니까 질문에 대해서 또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편집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면서 또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일단. 그리고 반성하면서. 반성이요? 어떤 반성? 무릎 꿇나요? 반성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수업이나 이런 거 대하는 자세가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도 좀 더 진지하게 저도 이제 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천재 달고 천재 나승비? 저는 천재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이분이 계속 얘기해요. 천재인가로 착각했다라는 나는 거죠. 천재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실전교사의 선생님 만나서
뵙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당시에 또 배웠던 연수 내용들도 한번 복기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네. 공언해야겠네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능 있는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인터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고쌤 여기에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